저는 처음부터 처음 주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젤이 유통입니다.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도 전략사업과장 재직 시에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결실 맺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된 게 상당히 안타까웠던 생각이 드는데요. 농수산물 유통센터 필요합니다. 저희 수도권에 2,000만 명이 넘는 수도권에 고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을 우리 포천시를 끌어들여서 정말 포천시가 어떤 지역의 경제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 농축산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 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고속도로 종점 구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부분이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돼서 아마 제3의 장소로 현재 포천시에서도 축협과 연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단지를 개발하면서 단지가 개발하게 되면은 아마 분양에 대한 문제 또 공공재원에 투자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 할애를 하고 저희가 공적인 기관에서 투자할 부분은 아마 테마파크 정도, 테마파크 이 부분은 아마 단지 개발의 비용에 포함되게 되면은 그 유통시설 또 생산시설 이런 부분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공재원을 투자를 해서 테마파크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이 유통과 생산과 또 어떤 그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테마파크가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확실히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인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한번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내면 우리 농업인들이 이걸 유통을 한번 연계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과수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수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해봤습니다. 그런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이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약 한 20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반드시 이걸 추진을 하면서 사업비는 약 한 1,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국도비, 시비 또 민자 유치를 해서 어쨌든 내가 이런 우리 민자골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안고 있는 천혜의 자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축장, 가공공장, 판매상가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유통센터를 함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특산물 판매장으로서는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인삼이라든가 또 아니면 포도 또 사과, 이 수도작을 비롯한 품목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통센터 건립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좀 해야 됩니다. 말로 하고 머리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또 우리 농업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앞으로 농촌 테마파크 조성은 농촌 관련 축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완하고 개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테마파크는 한탄강 호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차선책으로 연구를 해서 부지 확보가 용이한 것들을 해서 이런 장소도 또 활용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효과적인 이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농업특구 조성 사업을 해서 남북경협 거점 물류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제가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농축산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축협장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축협과 그 다음에 양돈협회 또 저희 의원들 중에도 2사람이 들어가서 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냐? 사실은 포천시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산업단지 유통원 오냐고 예산에 대한 부분 거기다 갖다 우선 집행해놓고 농업 뒷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유통에 대한 부분들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 7년간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우리 포천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이미 품질에 대한 우수성은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 생산된 것을 이제 마케팅에 전력 두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농산물 유통센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이 추진위원회 단체를 못 끌고 가고 있던 것이 포천시 행정이었다. 저는 따라서 의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의결해주는 구성원으로 있었고 또 농산물 축제위원회 축제위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애로사항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 마케팅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대기업에 우리 포천시 농산물 우수 상품들 알리고 매일 1일 찬거리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그런 택배 운송하는 정책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같은 이런 제품들은 수출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수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 한인 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생뻘 되는 아이가 세계 태권도 교육재단에서 그곳에서 한인 축제를 하면서 비빔밥을 우리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 이미 갖다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막걸리, 갈비 이 축제장에 갖다 팔면 무한한 시장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시장 되면 이거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포천시 농축산물 생산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측면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의 지원, 양 측면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포천 농축산물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 구체적인 지원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님들께서는 그 포천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국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조례도 중요하고 또 정부에 올라가면 입법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법률과 이런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거의 사장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이 집행부가 의회에다 이제 이런 조례도 제안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또 그런 것들을 갖다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절차와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해서 진짜 포천이 그동안에 이런 그 농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로만 하던 것들을 좀 제도화시켜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 관련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국도비 지원 사업, 이런 기타 쌀 지원금이라든가 포천시 지원금, 이런 촉진 사업,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소비장에 대한 보조 지원 사업,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포장재라든가 생산 사육설, 그다음에 각 품목별로 과거에 이렇게 지원하던 것들이 정책 기반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막 이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하게 정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 장려에 대한 조례 제정도 또 필요하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 농가에 대한 공동 브랜드 사용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친환경 생산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포천 농업이 건드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좀 더 우리 품목별로 이런 연구나 단체를 통해서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예산도 만들어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기에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원석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의정생활 4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상위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사실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책임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조례부터 만들어야 됐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도 좋지만 집행될 수 있는 조례부터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의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법적 자문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일단 시장이 되면 조례부터 만들어서 상위법에 있는 지원을 지금 대한민국은 농업과 관련돼서 정책적으로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자치단체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 집행을 하려고 들다 보면 사실은 여기 단체 다 구성원들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법이 안 돼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조례부터 만들어서 농업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천시 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농업 관련 조례가 있긴 하지만 소비자에게 장려금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다음 배경현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축에서의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조례, 또 그 생산한 상품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이게 두 가지 축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쌀이나 콩이나 사과, 포도, 인삼 등 26개에 대해서 그것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 물론 필요하죠. 그건 시행을 할 겁니다. 이거 아울러서 좀 전에 질의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생산자가 직접 유통까지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생산관리 지역에서의 숙박과 식당, 음식점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두 가지 축의 어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우리 농축산인들이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천시 농축산단체연합회가 준비했던 질문들 후보들께 여쭙고 후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각 후보자들이 상호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 1인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진행 순서는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받은 후보자가 답변을 하시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게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시고 보충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대신 보충 질문하지 않으셔서 질문을 한 번만 하셨을 때는 다른 후보자한테 한 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을 원칙으로 하고 합니다만 이 시간은 뭐 충분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 시간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지 않고 여유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서실 분은 이원석 후보님, 상대방을 특정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1번 후보 박용구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탄강 수몰 지역에 대한 부분 한 20만 평 정도 이렇게 계획해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탄강 수몰 지역은 어떤 건축 행위도 할 수 없고 일체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가 20만 평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뭐 한탄강 쪽에다가 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그 농업에 관련된 그런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부분?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우리 그 유통센터 테마파크에 관련돼서 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그 필요한 사업들을 이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 구체적인 그런 말씀드리는 이게 뭐 종합 유통센터를 거기다 걸려겠다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제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한탄강 수몰 지역에는 화장실도 하나 못 갖다 놔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 보이는데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테마파크라고 한다면 어떤 뭐 야생 생태공원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축 시설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막연하게 테마파크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 구체적인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용도의 테마파크인지 그걸 좀 답변을 주시고, 그런 건축 행위에 대한 거 전혀 할 수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만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저보다 행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테마파크는 이제 한탄강 홍수토를 활용한다라는 게 뭐 한탄강 그 안에다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탄강 주변을 통해서 그쪽에 필요한 용지를 갖다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건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혼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런 그 테마파크를 만드는 필요한 시설에 그 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뭐 그 한탄강 수몰 지역에다 안에다 건물을 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홍수토 그 주변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스포츠 이런 그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창수면 운살 쪽 방향에서도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현재 중리, 중 1, 2, 1, 2, 3리 이쪽에도 그런 그 홍수도 그 외 지역에 그런 그 건물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 뭐더 질의하고 싶으시겠지만 질의 기회는 사용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혹시 뭐 마무리 발언이나 이런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경현 후보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박용구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하는 문제인데, 분명히 정책 과제에 농축산단체에서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질문한 게 농산물 유통센터와 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한탄강 홍수토에서의 어떤 부분을 거론한 겁니다. 근데 농산물 유통센터 자체는 딴 데 하고 또 테마파크는 또 홍수토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인 건지, 이게 아마 여기 오신 농수산 관련인들께서 혼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포천시에 대한 그 유통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한 거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유통 그 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전쟁에 말씀드렸지만은 약 규모를 한 20만 평 정도를 규모를 확보를 해서 이 1,400을 지어서 약 국도비, 시비, 민자 유치를 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주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특선물 판매장을 비롯하는 것들을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말씀드렸고 또 아까 더 중요한 거는 핵심은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건 유통센터 건립에 따르는 이런 연구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분적으로 연구 용역이 나와 있지만은 이건 기본 구상 용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예. 아니 그 배경을 보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유통이 껴있기 때문에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 관광하고의 전복이 잘 되는 부분에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박영국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도 활용하는 방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홍수도 활용 방안, 또 삼종호수 연계 방안, 영북면 시가지 연계 방안 그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유통센터가 우리 농축산인에 대해서는 최고의 어떤 그 궁금해하고 그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말 후보 본인의 소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영 후보님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영국 후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백현 후보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농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는 포천시가 안고 있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 맑은 물이라든가 맑은 공기, 그 다음에 이 깨끗한 토지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앞으로 포천 농업을 어떻게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그 우리 포천의 그 대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포천에 정책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대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농업에 중요한 겁니다. 농업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져도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만은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백의원 후보께서 이러한 정책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락이 왔는데. 우리 포천시의 대기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그러죠. 수도권에서도 아마 꼴찌에서 뒤치러 가는 그 대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반문하고 싶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우리 포천시가 그동안 거의 뭐 잠자고 있던 도시라고 평가들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서 개발이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개발이 상당히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의 어떤 그 발생되는 분진, 또 우리는 석산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어떤 분진이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부분의 어떤 사업장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마 신평 3리 혹은 신평 1리 집단화단지 내에서의 굴뚝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한 5, 60대에서 내뿜는 SRF 산업폐기물에서 소각해서 내뿜는 그 연기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 양문산업단지는 어떻습니까? 양문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수십 개의 굴뚝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우리 대기 환경을 악화시켜서 수도권 최하위의 수준의 대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다 없애겠습니까? 없애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60개의 굴뚝 없애고 하나의 굴뚝으로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집단화 단지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단지 유연탄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전력사업가 생활 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내줬습니다마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은 환경이 개선된 데에 대한 소신은 분명합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가동되게 할 것이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아마 50개 되는 그 굴뚝이 전부 철거가 되고 현재는 한 10여 개 정도 굴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집단 에너지 시설에서 중앙공급식으로 전부 공급을 하고 다 없애야 됩니다. 그 없애는 것을 일개 과장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돼서 분명히 책임질 겁니다. 제가 그 지역 신북에서 태어나고 신북에서 자랐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일주일만 그 근처에 가서 잠 좀 자보세요. 정말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또 특히 대기 환경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문산업단지 굴뚝 하나로 모아야죠. 단일화 시설 저는 할 겁니다. 또 가산, 선단, 신북 인근에도 지금 굴뚝 내뿜는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당연히 집단화 시켜야죠. 그렇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거고 집단 에너지 시설도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기 환경과 아울러서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천 얼마나 맑고 푸른 물이 흘렀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탄강 홍수 조절댐이 현재 홍수 조절용 댐으로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0년 가도 홍사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수 조절용 댐을 절충형 다목적 댐, 예를 들어 50%의 물만 가둬서 이것을 평상시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가뭄 때 이것을 퍼올려서 가뭄 대비용 농업용수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한 것은 답변을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한 것은 한탄강 댐에서 하천을 따라서 우리 송우리 최상단, 포천전 최상단, 고모저순이나 최상단에 물을 떨길 겁니다. 하천 정비 새로 개술해서 친수공간, 수변공원 조성할 겁니다. 수질 그렇게 개선하고 대기질 집단화시켜서 개선하고 정말 푸른 하늘 포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윤 후보님 포천으로 이 자리가 이제 무슨 공약 사업 발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우리 백의원 후보께서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 포천시에서 이제 허가를 내서 그 공장을 그 기업들을 이제 허가를 내줬고 과연 이제 이런 그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걸 하나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을 없애겠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백영인 후보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변명 아닌 이제 또 변명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본인께서 이렇게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적인 일들을 한번 저지르면 대재앙이 온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게 전체가 다 시민에게 시로 돌아갔을 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점장이 뭘 잘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그 얘기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잘못하면 그 이외에 그 자리에 직을 물러났어도 거기에 뒤따르는 이런 책임의 한계를 묻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은 한마디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와 함께하는 후보들께서도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위험을 하시고 또 혹시 그런 대안들이 있으면 잘 이렇게 펼쳐나가서 포천이 맑은 물, 또 맑은 공기, 또 맑은 깨끗한 토지를 갖는 그런 환경 친환경 최고의 대한민국의 그런 도시로 발전하는데 같이들 함께 노력해 주실 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